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의 감성과 함께 돌아온 이찬원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악적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음에 진심을 담는 남자, 그가 어떻게 또 한 번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 가을, 서울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 피아노 건반 위로 햇살이 부서지던 오후, 음악감독 조영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곡은 이찬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조영수조차 단 한 사람만을 떠올렸다는 사실, 바로 그가 이찬원이었습니다. 조영수가 그를 감정의 조각가라 부르는 이유는 단 한 음에도 진심을 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순한 신곡 공개가 아닙니다. 오늘은 왠지라는 곡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구조, 예술가로서의 이찬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는지를 파헤칩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정을 설계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난 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에 앞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날 녹음실에서의 첫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조영수가 피아노를 치며 한음을 올릴 때마다 이찬원은 눈을 감고 그 음의 색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는 듯한 그의 모습. 그 순간 조영수는 속삭였습니다. 이 친구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어. 음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팬 콘텐츠가 아닙니다. 공식 인터뷰와 음악 제작진의 확인을 거친 사실 기반의 스토리로 여러분이 몰랐던 무대 뒤의 이찬원을 생생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가 왜 감정의 설계자라 불리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2025년 상반기, 이찬원은 오랜만에 정규 앨범 찰란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소속사 TN 엔터테인먼트와의 첫 미팅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함보다 일상 속의 위로를 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프로듀서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가 스스로 화려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을 때 자기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음악감독 조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찬원에게는 가을의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을 곡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의 코드네임은 왠지였습니다. 가수 로이킴이 작사에 참여했고, 멜로디는 따뜻한 피아노 리프와 현악기의 부드러운 조화로 완성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가사, 단 한 번의 멜로디에도 정성과 시간이 깃들었습니다. 녹음 세션은 총 5번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3시, 모든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안에서 마지막 녹음이 끝나던 순간 공기는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이찬원이 첫 소절 오늘은 왠지 그대가 생각나네요 를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스태프가 숨을 죽였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녹음실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크 너머로 누군가의 진한 사랑이 흐르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곡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리고 10월 20일 그 노래가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앨범 찰란의 전체 제작비는 약 15억 원. 그중 절반 이상이 음악 제작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왠지는 편곡만 3개월, 스트링 세션은 체코 프라하에서 원격 녹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세션을 투입한 이유를 묻자 조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찬원이는 한 소절에 가치가 있는 가수예요. 그래서 한 음도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찬사가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영수는 덧붙였습니다. 요즘 트로트도 쇼처럼 흘러가요. 하지만 이찬원은 공감으로 노래합니다. 그가 부르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듣는다고 착각하죠. 그게 바로 힘이에요. 실제로 음악방송 리허설에서 오늘은 왠지의 첫 라이브를 들은 PD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KBS 관계자는 이찬원의 무대는 편집이 필요 없는 무대다라고 평했습니다. 무대 위에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 한 시대의 감정을 담은 한 편의 서사였습니다. 팬덤 찬스는 이번 신곡을 두 곡가의 감성의 정점, 찬또배기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오늘은
왠지 목소리 듣고 싶다는 해시태그가 1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팬들은 10월 14일 롯데시네마에서 열리는 찬란 시사회 예매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매 인증 사진이 커뮤니티마다 올라오고 일부 지역은 5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이 모든 열기 속에서도 이찬원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들이 나를 기다려주는 그 시간들이 노래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의 탄생은 단순히 한 곡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내면이 음악으로 구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조영수가 준비한 곡의 버전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멜로디는 밝고 경쾌한 사도화음 중심의 곡이었고 후렴에는 브라스를 넣어 에너지를 강조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이 첫 가이드 버전을 듣는 순간 그는 악보 위에 직접 파란 펜으로 17개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중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감정보다 시간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한 줄을 본 조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는 멜로디나 키 조정을 요청하지만 이찬원은 곡의 정서적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감정의 흐름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하며 템포를 97bpm에서 87bpm으로 낮추고 피아노 루트 코드를 G에서 D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곡의 전체적인 색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빠르고 화려했던 곡은 차분하고 여운이 남는 곡으로 변했습니다. 녹음 엔지니어 박도연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마치 건축가 같았어요. 하나를 올리면 그 위에 감정을 쌓아 올렸죠. 실제로 이찬원은 보컬 세션 중 마이크 콘덴서에 부딪히는 미세한 파형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웨이브 라인을 가리키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숨이 살짝 걸리네요. 이 부분 다시 부를게요. 그리고 다시 녹음했습니다. 완벽한 한 소절이 만들어졌을 때 조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가수의 감각이 아니라 프로듀서의 감각이야. 그 순간 녹음실에는 조용한 존경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찬원의 앨범 제작 노트에는 찬원스 리마크, 찬온스 리마크라는 특별한 섹션이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세밀한 지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절 브릿지는 피아노 대신 기타 아르페지오로 풀어주세요. 호흡은 리버브 1.2초로 통일해야 해요. 후반부 코러스는 추억처럼 들리게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그의 디렉션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음악의 미학을 다루는 설계도였습니다. 그 세 가지 제안은 실제 최종 믹스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오늘은 왠지는 더 이상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성팝과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장르로 완성되었습니다. 조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곡을 쓴 건 나지만 완성시킨 건 찬원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찬원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도중 현악 세션의 바이올린 음정이 미세하게 흔들리자 이찬원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세 번째 줄 0.5음 올려주세요. 엔지니어가 확인하니 실제로 0.5Hz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가귀로 주파수를 읽는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술보다 감각으로 음악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영수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하나에도 사람의 온기를 담아요. 그가 노래할 때 그 온기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의 건축가라 부릅니다. 이찬원의 음악 세계는 단순히 감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설계합니다. 조영수가 이찬원은 감정의 엔지니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노트북에는 이모션 그래프라는 시트가 존재합니다. X축에는 시간, Y축에는 감정의 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감정 농도는 3, 후렴에서 7,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다시 2로 떨어집니다. 그 그래프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곡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한 설계도였습니다. 조영수는 이 시스템을 처음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작곡 20년 했지만 감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가수는 처음 봤어요. 실제로 이찬원은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악보 위의 색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노랑은 추억, 파랑은 그리움, 빨강은 미련. 오늘은 왠지의 가사 초안에는 이 세 가지 색이 줄마다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감정의 언어로 번역하고
언어를 다시 소리로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 풍경처럼 들립니다. 녹음실에 함께 있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본다고 해야 해요. 음을 색깔로 보고 감정을 형태로 느끼죠. 실제로 이찬원은 믹싱 과정에서도 마치 화가처럼 사운드의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이 코러스는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추억은 흐릿해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로 믹싱 엔지니어는 EQ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완벽함보다 여운, 기술보다 감정, 그것이 그의 음악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최근 가요계의 흐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작곡이나 데이터 기반 편곡이 보편적이지만 이찬원은 철저히 인간적인 감정의 곡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영수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I는 감정을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찬원이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의 작업 노트에는 또 다른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만 기억하지만 사실 아무 일 없는 날이 가장 그립죠. 그 짧은 한 줄이 오늘은 왠지 전체의 주제이자 메시지였습니다. 조용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리움, 지나간 시간 속에 남은 온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노래로 되살려내는 감정의 기술. 그것이 바로 이찬원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녹음이 모두 끝난 9월 초의 어느 밤, 모든 스태프가 퇴근한 뒤에도 그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영수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반음 전조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 완벽하다고 평가된 구조였지만 조영수는 호기심에 따라 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반음이 노래 전체의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듣는 오늘은 왠지 이 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영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네가 작곡가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언어를 완성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왠지는 단순한 신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연습으로 되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건 진심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가 수많은 무대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진심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듣고 그의 말 한마디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음악평론가 강도현은 글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감정의 질서가 있다. 그것은 감성의 엔지니어링이다. 감정이 흘러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균형.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요즘 가요계가 화려함과 자극을 추구하는 동안 그는 오히려 정적 속에서 공감을 찾았습니다. 빠른 비트 대신 여운을, 완벽한 발성 대신 떨리는 숨결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영수는 마지막 믹싱이 끝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모니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이찬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친구,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네. 그 말은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작업하며 느낀 존경. 그리고 인간 이찬원에 대한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을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천재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저는 매일 배우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그의 음악은 더욱 깊어집니다.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다시 노래로 되돌려주는 순환.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음악의 본질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가수가 아닌 이야기를 노래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노래를 하지만 그 노래는 곧 하나의 대화가 됩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죠? 마치 누군가 다정히 말을 건네는 듯한 그 목소리에는 위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울고 웃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찬원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조영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음악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가 만든 건축물엔 늘 사람의 온기가 흐릅니다. 그 말처럼 오늘은 왠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 노래입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반복할수록 그리움이 쌓이는 곡.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2025년 10월. 드디어 오늘은 왠지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음원 사이트에 카운트다운이 영이 되는 순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첫 소절은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대가 생각나네요. 그 한마디가 지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댓글창에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기억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늦은 밤 퇴근길 골목에서, 그리고 혼자 있는 조용한 방에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왠지는 그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음향 효과나 과장된 퍼포먼스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찬원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노래했고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팬들은 이번 앨범 찬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 삶의 배경음악이에요.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이찬원이 만들어낸 음악의 본질이었습니다. 조영수 역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곡은 내가 썼지만 그걸 노래로 완성한 건 찬원이었어요. 그는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입니다. 이찬원은 여전히 자신을 낮추며 말합니다. 노래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 속에서 그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의 새로운 서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는 그 첫 장이자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특별한 날의 기억이 아닌 아무 일 없는 날의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화려함 대신 따뜻함을, 완벽함 대신 여운을 남긴 한 남자의 음악. 그것이 바로 이찬원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찬원의 음악, 그리고 그가 설계한 감정의 공간 속에서 어떤 울림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음악 속 진심과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리고 이찬원의 노래처럼 당신의 하루도 따뜻하게 빛나길 바랍니다.